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62차 시 국내외에서 독립운동이 전개되다. 이 부분 함께 공부를 할 텐데요. 먼저 이전차 시 진단평가 문제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일제는 문화통치기 헌병경찰제를 이것으로 바꾸죠. 자, 이제 민간경찰 하겠다. 아니, 보통경찰제. 그래서 군인인 헌병경찰을 민간인 보통경찰로 바꿔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일본이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에 실시한 계획이죠. 20년대. 자, 이러한 계획을 뭐라고 합니까? 산, 미, 증, 식, 계획. 자, 그리고 학습 목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학습 목표 같이 읽어볼게요. 큰 목소리로. 자, 시작. 자, 그러니까 오늘은 3.1 운동, 1919년 3.1 운동 이전까지의 독립운동 상황을 국내도 보고 국외 상황도 함께 볼 겁니다. 자, 먼저 순서대로 국내를 볼 텐데요. 양적으로 이렇게 국내와 국외를 보면 음, 국내는 분량이 적어요. 국외가 많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1910년 일제에게 국권을 빼앗긴 이후로 사실상 국내에서 일본에 대항한다는 거, 저항한다는 것은 쉽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운동가들이 해외로 나가서 해외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일본에게 저항을 했던 거죠. 자, 그래도 국내에도 항일 비밀 결사가 활동을 합니다. 즉, 국내에서는 대놓고 하지 못하니까 독립운동을 비밀리에 조직을 결성하는 방식으로 독립운동을 했다 이겁니다. 자, 일본에 대항하는 비밀 조직 결성. 자, 일제 탄압 아주 심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국내의 민족운동은 약화됩니다. 많은 애국자들이요, 만주와 연해주, 즉 중국 쪽이랑 러시아 쪽으로 이동을 해가지고요. 이제 국내에서는 일부 독립운동가들이 남아서 일본에 대항하기 위해서 비밀리에 결사, 어떤 단체, 조직을 결성해가지고 일제에 저항을 했던 거예요. 자, 이것과 관련해서 교과서 171페이지에 사진이 하나 있는데요. 자, 171쪽 사진 보고 오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음, 헌병경찰의 모습이 보이고요. 헌병경찰에게 체포된 한국인의 모습이 보여요. 자, 이 체포된 한국인이 바로 누구냐면 어, 의병장이었던 최응원이라는 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흔히 뭐라고 부르냐면 마지막 의병장이라고 불려요. 즉, 1910년대에는 사실상 국내에서 의병운동을 하기가 정말 힘들었겠죠. 그런데 이 최응원 장군은 의병을 이끌고서 계속 이렇게 일제에게 타격을 가하고 숨는 방식으로 일제를 괴롭혔어요. 그러다가 체포가 됐는데 사실상 마지막으로 체포된 의병 대장이 최응원 장군입니다. 자, 여기 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사실상 1910년대 국내에서 일제에 저항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다라는 사례를 보여주는 것이죠. 자, 국내 항일 비밀 결사 조직 몇 개 보겠습니다. 두 개 볼게요. 자, 1번 독립의금부고요. 2번 대한광복회예요. 요거 두 개를 비교하는 문제 아주 시험 문제로 많이 또 출제가 되는데요.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먼저 독립의금부는요. 선생님은 이 글자 중에서 이 의자가 눈에 확 들어와요. 독립의금부의 의. 자, 왜 그러냐면요. 의라는 것은요, 의롭다, 의리, 이런 거 얘기할 때 의자거든요. 그래서 의리 있는 사람을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 의리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임병찬이에요. 임병찬은 신하로서 황제였던 이 고종에게 의리를 지키는 사람이었던 거죠. 자, 어떻게 된 이야기냐면 고종이 몰래 임병찬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비밀리에 보낸 편지가 밀지예요. 자, 이 밀지를 받고 임병찬은 감격하고 눈물을 흘려요. 왜 그러냐면 고종이 지금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자신의 신변도 위험하고 하니까 음,
믿을 만한 사람한테, 의병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그게 임병찬이었던 거죠. 그래서 임병찬은 여기에 감격하고 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전국 각지의 유생들을 모아서 독립의군부를 만듭니다. 이 스토리 자체가 되게 왕에 대한, 황제에 대한 의리를 지키는 그런 신화의 모습이죠. 자, 이 독립의군부에 대해서 조금 부연 설명이 위에 나오는데요. 자, 먼저 독립의군부는요, 복벽주의 이념에 따라 고종의 복위를 목표로 했습니다. 자, 어려운 말이지만 쉽게 말해서 고종을 다시 왕이나 황제로 다시 세우려고 하는 게 이 단체의 목표예요. 자, 이걸 유식한 말로 복벽주의라고 하는데 교과서 171쪽 보겠습니다. 자, 171쪽을 보면 한자 의미가 나와 있는데요. 복은 다시 복자, 회복하다 이런 뜻이에요. 벽은 임금을 의미하고요. 자, 그러니까 임금을 다시 회복한다. 즉, 임금을 다시 그 임금의 자리로 돌려놓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즉, 나라를 일본으로부터 되찾아 다시 고종을 임금으로 세우겠다라는 대한제국을 회복하겠다라는 그런 이념이 복벽주의입니다. 자, 대한제국 회복을 추구하는 독립운동의 이념. 자, 그런데 이건 나라 사랑하는 마음은 물론 갸륵하지만 사실 시대착오적이죠. 다시 과거의 대한제국, 황제국가로 돌아간다? 그거는 역사의 시계를 어떻게 보면 좀 거꾸로 돌리는 것 같은 발상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왕이 있어도 왕을 법으로 제한할 수 있거나 아니면 왕이 없는 공화제, 대통령제 같은 그러한 발전된 정치 체제가 있는데 다시 대한제국으로 돌아간다? 좀 올드한 생각이죠. 자, 그리고요. 교과서 170, 여기 아래에 두 번째 줄 볼게요. 자, 전국적으로 의병을 일으켜 하였으나 조직이 발각되어서 이 독립의군부는 일제에 의해 해체당합니다. 교과서 171쪽 본문도 좀 보겠습니다. 자, 본문에 딱 요거 두 줄 볼게요. 자, 이게 학습지에 안 나온 내용이라서 그래요. 자, 이 독립의군부는요. 조선 총독부와 일본 정부한테 국권 반환 요구서를 보내려고 계획하던 중에 이 조직이 발각되고 해체당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 좀 기억해 두세요. 독립의군부는 총독부랑 일본 정부를 대상으로 우리 국권을 돌려달라라는 요구서, 문서를 보내려고 계획을 했었어요. 자, 이거 보냈다면 물론 총독부랑 일본 정부가 그래, 국권 반환해 줄게라고 하지는 않았겠죠. 하지만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이런 편지를 받았다면. 자, 학습지로 돌아와서 두 번째 단체, 대한광복회입니다. 자, 대한광복회는요, 박상진이라는 사람이 주도가 되어서 대구에서 조직이 되었어요. 그래서 박상진, 그리고 대구, 이 사람 이름하고 지역명을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이 대한광복회의 가장 큰 특징은 이겁니다. 바로 공화정의 수립을 목표로 한다. 자, 여러분, 공화정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왕이나 황제가 없는 정치체제예요. 이거는 같이 정치를 하는 거죠. 여러 사람이. 자, 그래서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혁신적인 주장이었어요. 우리 지금까지 역사 공부하면서 공화정을 만들자? 공화정 수립하자? 라고 주장했던 거 별로 없죠, 이런 단체. 많이 없었죠, 이런 거는. 자, 그래서 이 대한광복회를 기억할 때는 선생님은 이 광자에 주목합니다. 왜냐하면 대한광복회의 광과 공화정의 공이 비슷하잖아요. 공화정, 광복회. 자,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공화정, 광복회. 공에다가 이렇게 모음 하나 더 붙이면 광이 되잖아요. 자, 그리고 이 대한광복회의 특징 하나. 여기에는 의병 계열도 있고요. 애국계몽 계열도 있어요. 그래서 옛날 좀 보수적 유생 느낌 이런 사람들도 껴있고요. 좀 개화 지식인인 애국계몽 그 계열의 그런 인사들도 섞여 있다는 거예요. 자, 오른쪽에 있는 자료학습 문제 1번 이어서 그냥 바로 풀어보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를 보고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써보자. 자, 이게요. 대한광복회의, 대한광복회의 일종의 강령입니다. 여기 보시면 부호의 의원금 및 일본인이 불법 징수하는 세금을 압수하여 부장을 준비한다. 이거는 쉽게 말해서 한국인 중에 부자들한테 강제로 또는 이렇게 집을 털어가지고 거기서 돈을 모아요. 그리고 일본인이 불법 징수하는 세금도 압수해요. 그걸로 무기도 사고 군복도 사고 무장을 해가지고 일본이랑 싸우겠다 이거예요. 자, 그리고 남북 만주에 사관학교를 설치해가지고 독립전사를 양성하겠다. 자, 그리고 기존의 의병 및 만주 이주민을 소집하여 훈련시키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가졌는데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자, 빈칸 일단 대한광복회겠죠. 이 대한광복회는요 일본이랑 무력을 통해 싸우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던 단체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대한광복회는 박상진을 총사령관으로 하는 군대식 조직, 공화정 수립을 목표로 했다. 공화정 핵심이죠. 만주에 무관학교 설립하려고 했고요. 친일파를 처단하는 활동도 했어요. 그래서 친일파들 집에 쳐들어가가지고 친일파 처단하고요. 뭐 꼭 죽이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처단한다는 건 이런 의미도 있어요. 친일파한테 너 살고 싶어? 그러면 돈 내놔. 그래서 그 돈을 받아가지고 독립군을 기르려고 했던 거예요. 자, 교과서 171페이지 쪽날개를 볼 텐데요. 방금 봤던 대한광복회의 강령이 교과서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핵심적인 걸 선생님이 다 하이라이트 줬어요. 이거 따라서 하이라이트 좀 주세요. 자, 부호의 의원 및 일본인이 불법 징수하는 세금을 압수하여 무장을 준비한다. 그리고 만주에 사관학교 설치해서 독립전사 양성한다. 의병과 해상군인 그리고 만주 이주민을 훈련한다. 중국, 러시아 등 여러 나라에 의뢰하여 무기를 구입한다. 일본인 고관 및 한국인 반역자를 처단한다. 이렇게 뭔가 대한광복회는 좀 터프하고 좀 무장투쟁과 관련이 있는 단체입니다. 자,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어요? 독립의군부 대한광복회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해외의 독립운동 기지를 공부를 할 텐데요. 자, 지역별로 만주, 연해주, 미주가 있습니다. 우리는 만주부터 볼 거예요. 자, 만주는요, 두 개의 지역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북간도 지역이 있고 서간도 지역이 있습니다. 잠깐 교과서에 지도를 보면서 북간도가 어디고 서간도가 어딘지 그냥 지리 개념만 잡아보겠습니다. 이거 정확히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자, 우리 이렇게 한국이 있어요. 한반도가 있고요. 여기는 중국이죠. 청나라가 있는데 옛날부터 이 청나라랑 우리나라 이 사이에는 만주라고 하는 넓은 땅이 있었죠. 옛날에 고구려 또 발해가 이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고요. 자, 그런데 이 만주 지역에서도요. 청나라랑 조선 사이에 예전에 존재하는 공백지대가 있었어요. 여기가 왜 공백지대냐면요. 청나라 사람들이 여기를 자기들이 여기에서 시작됐다. 그러니까 여기 신성한 곳이다라고 해서 이 지역을 비워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선 후기에 자꾸 넘어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영토 분쟁이 생겼고 그 영토 분쟁 해결하려고 뭐 백두산 전갱이 만들었다. 그런 것도 옛날에 배웠을 거예요. 자, 이거 몰라도 상관없어요. 자, 어쨌든 여기 전체를 만주라고 하고요. 요 중국과 접경 지역을 간도라고 하는데 그 간도 중에서도 여기 북쪽에 있는 지역을 북간도라고 그러고 이쪽 서쪽에 치우친 지역을 서간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 정확하게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단순화하면 여기는 서간도, 여기는 북간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학습지로 돌아오겠습니다. 먼저 간도의 북쪽 지역부터 볼게요. 자, 여기 다 중요해요. 자, 한인 집단촌이 만들어졌는데 한인들이 모여 사는 집단 마을이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대표적으로 용정촌과 명동촌이 있어요. 자, 그 다음 자치단체로 가보겠습니다. 자치단체. 자, 자치단체로서 간민회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한인들이 모여 살기 시작했으니까 자신들끼리 여기 지역을 스스로 통치하는 단체를 만들겠죠? 그 단체 이름이 간민회였어요. 자, 그리고 학교도 있었는데요. 서전서숙이 있고 명동학교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학교 설립이 활발해졌는데 서전서숙은요. 교과서 171쪽에 자료가 하나 있거든요. 아, 여기에요. 자, 여러분. 헤이그 특사로 파견됐던 이상설이라고 하는 독립운동가가 여기 또 나와요. 이상설은 신민회의 회원이었고 신민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서전서숙이라고 하는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항일 민족 교육을 했는데요. 이상설 선생이 자신의 개인 재산을 막 털어가지고 이 서전서숙을 운영을 했어요. 자, 그리고 학습지로 돌아와서요. 중광단이라고 하는 단체가 북간도 지역에 있었습니다. 자, 중광단은요, 종교랑 관련이 있는데요. 그 종교가 바로 대종교예요. 대종교의 무장 독립단체를 중광단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예요. 종교단체가 이렇게 무장 독립단체를 만든다. 흔한 일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대종교가 어디냐? 우리 이미 배웠어요. 예전에.
대종교는 단군을 모시는 종교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야, 여기 대단한 종교다라고 했어요. 대종교 단군을 모신다. 근데 대단하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이거예요. 종교단체인데 무장독립투쟁을 주도해요. 그래서 이 중광단이라고 하는 단체는요. 북로군정서라고 하는 어, 일본에 저항하는 그런 독립군 부대를 만듭니다. 자, 그런데 이 중광단의 북로군정서가요. 우리나라 독립군 부대 중에서도 가장 잘 싸우는, 가장 잘 훈련된 그러한 부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 북로군정서는 나중에 김자진 장군, 청산리 대첩 때 바로 김자진 장군이 이 북로군정서를 이끌고 큰 승리를 얻죠. 자, 그리고 중강단은요, 사관연성소라는 걸 만들어서요, 쉽게 말해서 요즘 육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처럼 장교를 양성하는 학교를 만들었던 거예요. 자, 교과서 172페이지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72쪽 지도를 보시면요, 지금 배운 내용들이에요. 여기가 이제 간도의 어느 쪽? 북쪽, 북간도예요. 왕칭, 옌지, 룽징 등의 지명이 보이는데요. 한자로 하면 왕청, 연길, 용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용정촌이 있었던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북간도 지역이니까 뭐 중광단, 북로군정서 같은 거 그런 거 보이죠? 북로군정서, 사관연성소 이런 거 보일 거예요. 다시 학습지로 돌아와서 이제 서간도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서간도는요. 서간도의 시옷에 주목하시면 돼요. 신민회도 시옷, 삼원보도 시옷, 신안민촌도 시옷, 경학서도 시옷, 신흥강습소도 시옷. 자, 그러니까 서간도는요. 서간도 지역은요. 시옷하고 참 관련이 많네요. 그죠? 시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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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옷. 자, 그래서 시옷이 많은 거, 서간도 지역이라고 좀 이렇게 연결하시면 암기에 도움이 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의. 북간도 지역에 서전서속 주의하세요. 요거 시옷이긴 한데요. 이거는 서간도 아니에요. 이건 북간도예요. 유사품에 주의하시라고 이렇게 색깔 달리 칠했습니다. 서간도 계속 볼까요? 자, 서간도는요. 신민회라고 하는 이 단체가 삼원보라고 하는 지역에 신안민촌이라고 하는 걸 건설하면서 시작이 돼요. 이들은 이 신안민촌을 건설한 다음에 경학서라고 하는 조직을 만드는데 교과서 172쪽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교과서 172쪽. 자, 교과서 172쪽의 본문을 보시면요.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좀 같이 볼게요. 자, 항일 운동 단체인 경학사는 이후에 부민단 그리고 한족회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경학사가 나중에 이름을 부민단으로 바꾸는 거고요. 부민단이 한족회로 바뀌는 거예요. 자, 경학사, 부민단, 한족회 이렇게 변해가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군정서를 조직했다라고 했는데요. 이 서간도 지역은 서로란 말 자체가 서쪽 길이에요. 서쪽 길을 지키는 군대. 그리고 북쪽 길을 지키는 군대는 아까 봤던 북로 군정서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학습지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경학사 봤고요. 그 다음에 신흥강습소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빈칸 채우시고요. 신흥강습소는 일종의 그 장교 길러내는, 군인 길러내는 그런 사관학교예요. 자, 그런데 신흥강습소가 설립이 됐고 나중에 이게 이름을 신흥무관학교로 바꾸는데요. 이거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독립운동가를 길러내는 그런 학교인데 그 영화 중에 봉오동 전투 그 영화에 보면은 거기서 류준열 배우 류준열이 그 독립군 출신으로 나오죠. 근데 거기 보면 뭐 그 사람이 신흥무관학교 나왔다라는 게 그 대사 중에 나올 거예요. 참고로 이 신흥무관학교를 계승한 대학교가 지금도 서울에 있는데요. 어떤 대학일까요? 서울에 있는 유명한 대학이에요. 여기가 이 신흥무관학교를 계승한 학교예요. 자, 그 학교는 바로 캠퍼스가 아름답기로 유명한 경희대학교입니다. 그래서 경희대학교가 신흥무관학교의 전통을 계승한 학교예요. 좀 의외죠? 자, 교과서 172쪽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자, 172쪽 지도를 다시 보시면 북간도 지역의 내용들, 그리고 서간도 지역의 내용들 지도에 나와 있으니까요. 지도의 위치랑 같이 파악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서 이회영 형제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건데요. 여러분 이 얘기를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 같은데 독립운동가 이회영 선생과 그의 형제들 이야기예요. 자, 이거 해설 먼저 보겠습니다.
명문가이자 아주 갑부였던 이회영 집안의 육형제는요, 우리나라가 국권을 빼앗긴 이후에 집안의 모든 재산을 다 처분해요. 이게 지금으로 따지면은 최소한 600억 원 정도의 가치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으로 따지면 재산 다 팔아가지고 부동산 팔고 주식 팔고 해서 600억 원 들고 만주로 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거기서 뭐 그 잘 먹고 잘 살았냐,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독립운동에 앞장서는데요. 이들은 삼원보에 신안민촌을 만들고 신흥 강습소를 만들어서 무료를 운영하면서 민족교육과 독립군 양성에 힘씁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 호화스럽게 살지 못했어요, 거기서. 이 형제들은요, 독립운동을 벌이면서 엄청 고생을 했고요. 많은 고초를 겪었고요. 그리고 다섯째인 이시영을 제외한 나머지 형제들은 일본에 체포되거나 고문을 받거나 또는 어, 병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되게 어렵게 살았어요. 자, 그래서 독립을 했을 때 이 독립된 땅을 밟은 건 다섯째 이시영밖에 없습니다. 자, 이들은 조국의 독립을 위해 투쟁하면서 진정한 노블레스와 오블리주를 실천했는데요. 노블레스 오블리주란 높은 사회적 신분에 맞는 도덕적 의무를 말하는 것으로서 노블레스는 귀족이란 뜻이죠. 오블리주라는 것은 책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내용은 한번 읽어보세요. 이들이 그 어떠한 선택을 했는지 이제 그런 내용들인데 아무튼 이회영의 이 형제들, 이회영과 그 형제들은 정말 우리 역사에서 존경받을 만한 명문가문, 존경받을 만한 부자예요. 자, 학습지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공부했죠. 서간도 신민회, 삼원보, 신안민촌, 그리고 경학사, 신흥강습소, 그리고 경학사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 내용들 잘 기억하시고요. 자, 연해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연해주는 어디냐면요. 바로 지금의 블라디보스토크 쪽입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관리하던 지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 지역에도 독립운동이 활발했는데요. 신안촌이라고 하는 게 건설이 돼요. 새로운 한인의 마을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여기 신안촌을 스스로 통치하는 이 자치단체가 있었어요. 마치 북간도 지역의 한인 집단촌, 용정촌, 명동촌이 생기고 자치단체인 간민회가 조직됐던 것처럼 여기도 똑같은 방식으로 자치단체가 만들어지는데 이름은 권업회이에요. 입니다. 자, 권업회는 권업신문을 발간을 했고요. 대한광복군 정부를 조직하는데요. 대한광복군 정부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대한광복군 정부는 이상설, 아까 우리 배웠던 분, 요분 이상설, 이분이 정통령,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이 정부에. 자, 그래서 대한광복군 정부의 대통령은 이상설. 자, 그리고 이동규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부통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급으로 따지면 여기가 반장, 여기가 부반장인 거죠. 자, 그리고 기타 전로 한족회 중앙총회. 자, 이름이 굉장히 긴데요. 로라는 건 러시아를 의미해요, 한자로. 그래서 러시아에 앞서서 죄송합니다. 러시아 전체, 러시아 전역에 이 전체의 한족들의 모임을 다 모았다. 그래서 러시아 내의 한인 단체를 총망라, 즉 다 모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 러시아, 전체 러시아의 한족회의 중앙총회다. 이런 의미예요. 자, 그리고 한인사회당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한인사회당은 이동희와 같은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가들이 만든 사회주의 정당입니다. 자, 대표적인 인물이 이동휘, 여기 나오는 그 이동휘예요. 자, 이 사람은 성향적으로 사회주의자라고 보시면 돼요. 이동휘. 자, 사회주의는 쉽게 말하면 공산주의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소련, 러시아에서 혁명이 일어나죠. 자, 그 이후에 사회주의가 세계 여러 나라로 퍼져요. 맞습니다. 자, 미주 지역의 독립운동이라고 되어 있죠. 미주라는 건요, 아메리카 지역을 말합니다. 아메리카 지역. 자, 이 아메리카 지역으로는요, 하와이의 사탕수수 농장으로 한국인이 집단 이주하면서 한인 동포사회가 처음 형성됩니다. 이거는 우리 사진신부라고 하는 거 자료 본 적 있죠? 자, 그래서 하와이의 한인 동포사회가 형성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대한인 국민회라고 하는 큰 조직이 이 아메리카 지역에 만들어져요. 대한인 국민회. 자, 이거 어떻게 생기는지 과정을 볼게요. 먼저 장인환하고 전명훈이라는 분 기억나요? 친일 미국인, 일본의
이 한국 식민 지배를 찬양하던 그 친일 미국인 스티븐스라는 놈이 있었죠. 자, 이 사람이 그 미국으로 돌아가자 이 미국에 있었던 교포 장인환과 이 전명훈 두 사람이 스티븐스를 두들겨 패가지고 죽인다고 했어요. 총으로 쏘기도 하고요. 자, 이들의 의거를 보고 미주 지역의 한인들이 큰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한인단체의 통합 움직임이 등장하고요. 그 결과 만들어진 것이 바로 대한인 국민회입니다. 이름 자체가 좀 미국스러워요. 왜냐하면 대한인, Great Korean, 그죠? 자, 그래서 미국 본토, 하와이, 멕시코 등에 지부를 설치할 정도로 조직이 커져요. 자, 그래서 미국만 있는 게 아니고 하와이, 멕시코에도 해운이 있으니까 어, 이 지역을 다 묶어가지고 미주, 아메리카 지역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미주 지역의 독립운동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독립운동 자금 모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일종의 성금을 열심히 모아가지고 고국의 독립운동을 지원해주는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신문을 만드는데 신문 이름이 신한민보예요. 신한민보. 이 아메리카 지역에서 무장투쟁을 준비하는 단체들이 생기는데요. 하와이에 있었던 대조선 국민군단이라는 조직이 있어요. 자, 여기는 171쪽 사진 박용만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172페이지. 죄송해요. 173페이지죠? 네, 죄송합니다. 자, 대조선 국민군단의 시가행진이라고 해서 미국 하와이. 자, 그 다음. 숙모학교 설립 멕시코 이주민이라고 되어 있는데, 멕시코 이주민들을 대상으로는 숙모학교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어서 일종의 그 독립군으로 길러내고 장교로 길러냅니다. 자, 5번 독립선언의 움직임. 자, 국제사회의 변화의 흐름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는요, 최초의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요. 자, 이 러시아의 사회주의 혁명 지도자가 바로 레닌이었는데요. 이 레닌은요, 식민지 민족해방운동 지원을 선언합니다. 자, 이것은 우리나라 이 약소 국의 민족들에게 큰 희망을 줍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 윌슨은요, 민족 자결주의의 원칙을 발표해요. 자, 교과서 173쪽 볼게요. 자, 민족 자결주의. 민족 자결주의는요, 각 민족은 정치적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는 주장으로서 3.1운동 등 약소민족의 독립운동에 영향을 주었어요. 자, 그래서 이건 안 적어도 되는데요. 약소민족에게 희망을 주었고요. 독립투쟁이 활발해지는 계기가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여기에 자극받아서 나중에 3.1운동이 일어난 거고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민족 자결주의는요. 1차 세계대전에서 전쟁에서 진 나라들, 그 나라가 가지고 있던 식민지에만 적용됐어요. 즉, 예를 들면 독일이라는 나라는 제1차 세계대전에서 졌어요. 패전국이에요. 그래서 독일이 가지고 있던 그 얼마 안 되는 식민지에 민족 자결주의 원칙을 적용해가지고 그러면 그 민족들이 스스로 어떤 운명을 결정하겠어요? 나 독일로부터 독립하겠다. 이렇게 결정하겠죠, 대부분? 자, 그러니까 독일은 식민지를 잃게 되는 거죠. 그런데 웃긴 건 제1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인 영국 같은 나라는 식민지가 그렇게 많은데 여기에는 민족 자결주의를 적용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나라 하필이면 일본의 식민지였는데 일본이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해가지고 이때는 승전국의 지위를 가졌어요. 일본도 1차 세계대전 승전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민족 자결주의에 적용을 못 받는 거예요. 해당 사항 없음이에요. 자, 어처구니가 없네요. 그죠? 자, 그리고 2번 볼게요. 외교 활동의 전개라고 되어 있는데요. 파리 강화 회의에 김규식이라고 하는 사람을 파견하는데 이 김규식은요. 상하이에 있는 신한청년당이라고 하는 조직의 정당의 구성원이었어요. 자, 교과서 173쪽 사진을 볼 텐데요. 자, 173쪽을 3쪽에 사진을 보시면요. 김규식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파리 강화에 파견된 김규식 일행, 김규식의 모습입니다. 자, 이거 굉장히 젊은 김규식이에요, 이때는. 그래서 아주 잘생긴 청년이 있는데 나중에 할아버지 김규식도 우리가 배울 거예요. 우리나라가 독립되고 나서 김구와 함께 이 김규식이라는 분이 통일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때 또 이 김규식 선생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 국외 독립선언서 발표라고 되어 있는데요. 국외에서 독립선언서 발표한 내용 모아서 보겠습니다. 만주 지린성 지역에서 대한 독립선언서라는 게 발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일본 도쿄에서는요. 28 독립선언이라는 게 발표가 되는데요. 이 둘 중에
28 독립선언이 더 중요합니다. 자, 왜냐면요. 28 독립선언은 교과서 173쪽에 자료가 있는데요. 이 자료를 보시면 28 독립선언은 1919년에 선언됐어요. 자, 그런데 1919년 3월 1일 날 큰 사건이 일어나죠. 3.1운동입니다. 바로. 그 3.1운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한 달 사이에, 한 달 전쯤에 있었던 사건이 28 독립선언이에요. 자, 28 독립선언은요, 해설 먼저 볼게요. 도쿄에 있었던 한국인 유학생들이 비밀리에 조선 청년 독립단이라는 걸 조직해요. 자, 이들은 1919년 2월 8일 일본 도쿄의 YMCA 강당에서 모여가지고 독립선언서를 발표를 합니다. 자, 이 독립선언서의 주된 내용은요, 민족 자결주의를 우리 한국인한테도 적용해달라. 즉, 일본이 1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이라고 해서 우리한테는 민족 자결주의를 적용 안 했는데 그러지 말아라. 우리도 우리 민족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고 싶다라는 요구예요. 자, 그리고 독립을 위해 최후의 1인까지 끝까지 투쟁할 거다라는 걸 선언한 거예요. 이 28 독립선언은 3.1운동에 큰 영향을 줍니다. 자, 28 독립선언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에요. 3하고 4. 자, 만국평화회의의 민족자결주의를 우리 민족에게도 적용하기를 요구한다. 요구가 실현되지 않을 경우 일본에 대하여 영원히 혈전을 벌일 것이다. 라는 그러한 독립선언이었습니다. 교과서 173쪽 봤고요. 학습지 마지막 부분. 네, 여기요. 자, 오른쪽의 내용인데요. 요거는 아까 했죠? 자, 2번 문제 풀어볼게요. 연해주 신안촌 기념탑이라고 되어 있어요. 1910년대 독립운동을 위해 국외에 독립운동 기지를 세웠는데요. 자, 이 사진 자체는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한인 집단촌, 명동학교, 중강단, 신흥강습소 등은 어디에 있었죠? 북한도 서간도 구분하지 말고 그 두 개 합쳐서 뭐라 그래요? 만주라고 그래요. 그리고 만주 지역에 있었던 북한도와 서간도에 있었던 독립운동 조직이네요. 자, 그다음 여기 신안촌과 대한광복군 정부는요. 요거는 만주 아니고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쪽 연해주 지역에 대한 설명이네요. 자, 넘겨서 문제 풀 시간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시작. 예,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대한광복회는 박상진 등이 공화정 수립을 목표로 대구에 수직하였다. 어때요? 정확한 설명이네요. 연해주 지역 동포들이 용정촌, 명동촌 등 한인 집단촌, 연해주 아니죠, 이건. 용정촌, 명동촌은 이거 만주, 그중에서 또 북간도 지역이죠. 자, 만주 지역 이상설과 이동희를 정부통령으로 하는 대한광복군 정부. 이건 반대네. 이건 만주 아니고 연해주예요. 둘 다 틀렸어요. 잘 모르겠으면 앞에서 다시 학습지 보면서 복습하시고요. 기억에 들어갈 단체래요. 주요 인물 박상진, 김자진. 자, 그럼 뭐 여기서부터 벌써 끝났죠? 자, 만주의 무관학교 설치 무력이 완비되면 일본인 선묘전을 단행한다. 자, 여기도 아까 나오지 않았어요? 박상진 등이 여기 만든 거 대한광복회죠. 자, 기억에 들어갈 단체명은 대한광복회. 네. 자, 글씨 아무튼 대충 썼는데 대한광복회고요. 자, 기억에 들어갈 단체 대한광복회는요. 복벽주의를 표방했다. 아니요. 이거는 대한광복회가 아니고 자, 선생님 줄여놨는데 독립의군부죠. 독립의군부가 복벽주의 임금을 다시 세우겠다라고 했었죠. 자, 태극성과 자기예산 이거 옛날에 배운 건데 이거 신민회와 관련 있고요. 일제 황무지개항권 요구를 저지했던 단체는 보안회라고 하는 단체입니다. 자, 그리고 민주공화제의 근대국가 수립을 지향하였다. 맞죠? 네. 대한광복회 민주공화제 맞잖아요. 자, 고종의 빌지를 받은 임병찬이 설립한 거는 이거는
독립의군부에 대한 설명이죠. 자, 3번. 만주 삼원보 지역에서 전개된 독립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삼원보가 어디입니까? 삼원보는 서간도 지역이죠. 그래서 삼원보, 서간도, 여기 시옷이 엄청 많았는데 이것과 관련된 거 찾다 보면 정답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서간도, 삼원보, 신흥강습소, 이거 맞죠? 신민회가 자치기관인 경학사를 조직하였다. 이것도 맞고요. 자, 근데 서전서숙과 명성학교는 이거는 북간도죠. 대한광복군 정부가 무장독립투쟁 준비한 거 이건 연해주죠. 정답은 기억, 니은이 됩니다. 자, 그리고요.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 한국인 집단 이주. 미국인 스티븐스를 저격했던 장윤환 전명훈의 의거 이후에 제거하려는 움직임이 이후에 여러 한인 단체가 통합하게 됐습니다. 그 결과 1910년에 뭐가 만들어져요? 아니고 5번 대한인 국민회가 조직이 되죠.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어요.